저는 김은주, 58살입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던 그날 식탁 위에 메모 한 장만 남겼죠. 좋았니? 오늘 내 계좌 정리했어. 그게 제 인생의 첫 복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미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말 없는 사람이라 믿었죠. 퇴직 후엔 동네 슈퍼에서 일하며 그저 평범한 노년을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새 여직원이라도 생겼나 보지. 하지만 그 말에 남편은 괜히 화를 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진 게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선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죠. 남편의 고등학교 첫사랑 오선자.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을 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레었구나. 근데 그 설렘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게 해줄게. 그 후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죠. 남편의 계좌, 보험, 공과금 전부 제 명의로 바꾸고 그날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좋았니? 오늘 내 계좌 정리했어.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김은주는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남편 이재철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58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집엔 부부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철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주가 준비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제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괜찮았습니다. 성실하면 됐습니다. 제철은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할게. 조심해서 다녀와. 제철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점심때 은주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는 웃었습니다.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제철을 처음 만났을 때 25이었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제철은 진지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중매인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믿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살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철은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돈을 벌어왔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준비할게. 응. 은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퍼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제철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동창회 있어. 그래? 또 가? 응. 오랜만에 다들 모인대. 제철은 요즘 동창회에 자주 나갔습니다. 한 달에 2~3번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었습니다. 은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늦지 마.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제철은 TV를 봤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제철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양복을 옷장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낯선 향기였습니다. 향수 냄새 같았습니다. 은주는 멈칫했습니다. 옷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은주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야. 슈퍼에 손님 중에 누가 스쳤나 보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제철이 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나가서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제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말투가 조금 가벼웠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았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나는데? 많이 안 마셨어. 제철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제철의 재킷을 집어 들었습니다. 또다시 향기가 났습니다. 같은 향기였습니다. 달콤하고 낯선 향기.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재킷을 무릎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제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제철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말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그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점심 후 은주는 제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몇 벌에서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은주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직감이었습니다. 여자의 직감.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 저녁에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식사 중에 은주가 물었습니다. 요즘 동창회 자주 가네? 응. 다들 퇴직하고 시간 있으니까. 누가 나와? 옛날 친구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 여자들도? 그 질문에 제철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여자 친구들도 몇 명 있어. 그래? 은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제철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향기, 동창회, 달라진 표정.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58배 얼굴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30년이 뭐였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제철을 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제철의 옷을 세탁하며 다시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셔츠였습니다. 깃부분에서 강하게 났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냄새. 분명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은주는 셔츠를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나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슈퍼에 새 여직원이라도 들어왔어? 제철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아니,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서. 그 말에 제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슈퍼에 손님 많잖아. 누가 스쳤겠지. 그래도 신경 쓰지 마.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제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철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의심이 커졌습니다. 평소에 제철이라면 그냥 웃고 넘겼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철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은주는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잠금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선자.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선자. 그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선자. 제철의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첫사랑.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철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뭐해? 제철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했습니다. 물 마시고 있어. 그래. 제철은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선자. 오선자.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철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철이 말한 적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가 있었어. 근데 그 애는 다른 사람 좋아했지.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자로.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은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제철의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제철이 출근한 뒤였습니다. 휴대폰은 침실 서랍에 있었습니다. 잠금은 여전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선자와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어제 커피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어때요? 문자들이 은주의 눈을 찔렀습니다. 제철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나도 좋았어. 시간 되면 연락할게. 좋지. 몇 시에 나올 수 있어?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은주는 제철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창회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 제철이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밝은 미소. 이름 태그가 있었습니다. 오선자. 은주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제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은주가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게 우리 남편이 맞나?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밥을 차리고 집을 돌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첫사랑과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은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저녁에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표정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식사 중에 제철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동창회 있어. 은주는 수저를 멈췄습니다. 제철을 봤습니다. 또? 응. 요즘 자주 모여. 누가 나와? 늘 나오는 애들. 왜?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고 싶었습니다. 오선자도 나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지 마. 알았어. 제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 후 은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물과 섞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은주는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30년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제철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숨소리.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철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선자 옆에서 웃던 얼굴. 낯선 얼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철을 몰랐습니다. 그의 웃음도 그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그땐 뭘 해야 할지 생각하겠다고. 은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이제 알아야 해.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30년의 진실을.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철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철의 서류함이 서재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열쇠는 늘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 은주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차곡차곡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퇴직금 계좌, 사본, 공과금 영수증, 보험 증서. 은주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통장부터 봤습니다. 제철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은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모두 제철 이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저 집안일만 했습니다.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를 켰습니다. 소리가 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통장, 사본, 계좌 내역, 보험 증서. 모두 복사했습니다.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제철이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뭐해? 제철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어. 그래. 제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은주는 복사한 서류를 자신의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통장을 제 이름으로 옮길 수 있나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은주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기다렸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명의인이 변경됐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철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는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방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철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동창회 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제철은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평소 은주는 걱정했습니다. 늦지 마. 조심해.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응.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 천천히 와.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제철은 이상하다는 듯 은주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철은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6시에 나갔습니다. 은주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친구 미옥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옥은 변호사였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은주는 미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옥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준비 좀 도와줘. 미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혼? 응. 남편이 바람 피워.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해? 응. 문자도 받고 사진도 봤어. 증거는? 여기. 은주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복사한 문자, 사진, 통장 내역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잘했네. 은주야, 너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정리할 거야. 남편은 알아? 아직. 나 혼자 먼저 준비하고 있어. 미옥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해. 재산 분할도 신경 써야 하고. 그게 걱정이야. 내 이름으로 된 게 별로 없어. 괜찮아. 결혼 생활 30년이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미호가.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옥은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습니다. 절차도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메모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철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좋았니? 오늘 내 계좌 정리했어.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메모를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11시쯤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제철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메모를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철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철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을 거야.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음 날 아침 제철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거실로 나오자 제철이 물었습니다. 어제 메모? 무슨 뜻이야?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로야. 계좌 정리했어. 왜? 갑자기? 필요해서. 은주야,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다 알아. 오선자. 첫사랑. 문자도 받고 사진도 봤어. 제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은주야. 말하지 마. 변명 듣기 싫어.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철이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은주는 알았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미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작했어. 다음 단계 알려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잘했어. 오늘 오후에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철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은 각자 해결했습니다. 저녁도 따로 먹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었습니다. 제철은 여러 번 말을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제철은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 그렇다더라. 누구? 이재철 씨. 고등학교 동창이랑 바람 피운대.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누가 그러던데? 사진까지 있다더라. 동네 단톡방에 돌았어. 은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철과 오선자가 카페에서 나란히 걷는 사진. 누가 찍었는지 모를 각도였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확인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올렸다는 것을. 며칠 전 은주는 미옥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게 좋을까? 미옥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아파야 해. 은주는 제철과 오선자가 만나는 카페를 알아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서 위치가 나왔었습니다. 은주는 그곳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익명 계정으로 동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올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는 작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제철은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오선자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익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아내의 진짜 생활을 알고 있습니까? 메일에는 제철과 오선자의 문자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은주는 메일을 보냈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철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슈퍼 그만뒀어. 제철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사장님도 눈치 주고. 은주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어. 나랑 선자 얘기. 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나 정말 미안해. 제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 앞에. 은주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은주야. 일어나라고.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것 같아? 은주야, 나 정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잠깐. 정신 나간 사람을 곁에 둘 만큼 나 바보 아니야. 은주의 말이 제철을 꿰뚫었습니다. 제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자네 집은 어때? 은주가 물었습니다. 제철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들었어? 당연하지. 동네가 얼마나 작은데? 오선자의 남편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메일을 받고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오선자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인정했습니다. 오선자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오선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선자네도 끝났어. 이혼한대. 제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은주야, 우리도 끝이야. 은주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제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혼하자. 은주야. 30년 살았어. 그 30년이 아깝지만 이제 더는 못 살아. 당신이랑.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나 혼자 준비했어. 변호사도 만났고 서류도 정리했어. 이제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제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미옥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미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재산 분할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 고마워. 제철 씨가 동의하면 빠르게 진행될 거야. 은주는 서류를 봤습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미옥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힘들지? 응. 근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정말. 미옥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래. 그게 맞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주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58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은주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놓았습니다. 펜도 함께. 그리고 나왔습니다. 서류 거기 있어. 읽어보고 서명해. 은주가 말했습니다. 제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혼해야 돼? 응.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없어. 은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은주는 그 달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으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제철은 결국 서명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습니다. 은주는 퇴직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집을 나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가자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 짧은 인사였습니다. 제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좋았습니다. 이곳은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했습니다. 손맛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미옥이 함께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여긴 어때? 미옥이 물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시장 근처였습니다. 월세는 적당했습니다. 좋아. 여기로 할게. 은주가 말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샀습니다. 신선한 것들로 골랐습니다.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 깎아주세요. 4,500. 은주는 흥정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가게를 꾸몄습니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준의 반찬. 자신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58배 새로 시작하는 삶. 늦지 않았습니다. 개업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손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오늘 개업이에요. 뭐 맛있는 거 있어요? 다 맛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은주는 시식을 권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김치를 맛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2개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은주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시작이야. 은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돌았습니다. 오전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엔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녁엔 정리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은주의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은주 씨, 오늘도 김치 있어요? 네, 어제 담근 거 있어요. 그거 주세요. 우리 남편이 맛있다고 또 사오래요. 은주는 웃으며 포장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붉었습니다. 예쁘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일에.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도 노을도 바람도.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철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제철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제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당신에겐 늦었지만 나에겐 이제 시작이야. 은주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제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김은주로. 은주는 가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닫았습니다. 제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살아.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철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미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잘 되고 있네? 응.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다행이다. 은주야, 너 요즘 표정 진짜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살아있어 보여.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옥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미옥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너 혼자 다 해낸 거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저녁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만의 공간이었으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에서 끓는 찌개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삶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들이 다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나도 그 중 하나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8배 시작한 새 삶.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반찬을 만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새벽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은주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58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인들이 은주를 반겼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뭐 사갈 거예요? 채소 좀 볼게요. 이거 오늘 막 들어온 거예요. 신선해요. 은주는 채소를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이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반찬을. 이게 내 일이야. 내 삶이야. 은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은주로 사는 삶.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은주를 감쌌습니다. 은주는 그 빛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은주는 짐을 들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은주의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